내가 뭐 선생님이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그렇게 차가운 말을 내뱉는 사람은 나 카토 켄고가 가르치는 학생이다. 이름은 하자쿠라 이로하. 예쁘지만 남자들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여자애다. 그녀와 알고 지낸 지도 벌써 2년째인데 나를 대하는 태도는 보다시피다. 수학시험 범위 내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나한테 물어보러 온 거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교실까지 찾아온 건데.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물어보는 거지 선생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그야 담당 수학 교사가 나니까 나한테 물어봐야지. 혹시 수업이 어려워?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남자 교사가 가르치는 게 싫은 거구나. 미안.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네.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 뭐가 그렇게 싫은 거야? 시끄러.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빨리 가르쳐 주기나 해. 나로서는 신경 쓰이는 일이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녀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을 알려줄 따름이었다. 그런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네? 하자쿠라가 전학을 간다고요? 그녀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은 나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네. 아버지의 근무지가 바뀌어서 그렇대요. 아, 그렇군요. 카토 선생님은 그 애한테 따로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섭섭하시겠어요. 네, 그러게요. 그래도 가장 섭섭한 건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하자쿠라겠죠. 그건 그래요. 나중에 한번 말이라도 걸어봐요. 네, 그럴게요. 그날 방과 후 역시 기운이 없네. 하자쿠라, 너 전학 간다며? 들었구나.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건방진 학생이 없어진다니까 좋아? 그럴 리가. 너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잖아. 성실한 학생이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워. 기분 나빠. 진지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야말로 무슨 반응이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시끄러, 이 바보. 선생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랬다간 혼난다. 메롱. 나는 선생님한테만 이러거든. 에이, 그건 또 그거대로 열받네.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할 말이냐? 웃어? 그나저나 얘가 내 앞에서 웃은 적이 있었나? 뭐 생각나는 말은 많지만 다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아마도. 그럼 난 이만 갈게. 내일 봐. 응, 안녕. 그녀는 내게 인사를 건넨 뒤 교실을 나섰다. 가정사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겠지. 하자쿠라가 전학 간 학교에서도 잘 지내기를 바라는 수밖에.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녀가 전학을 갔다. 그리고 4년 후. 좋아, 출석 체크한다. 결석한 사람 없지? 나는 올해 담임을 맡게 되었다. 선생님, 수학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자쿠라. 이따 방과 후에 다시 와줄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방과 후. 선생님은 어쩌다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건 아닌데 공부를 가르쳐주는 게 좋아서 그랬을걸? 가르쳐주는 게 좋았다니 전에 누군가를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내가 고등학생 때 근처에 사는 초등학생한테 공부를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 이름은 모르지만. 네? 이름도 모르는 초등학생한테 공부를 가르쳤다고요? 아니 그게 요즘엔 조금만 수상해 보여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일부러 이름을 안 물어본 거야. 그래도 공부를 가르쳐줄 정도면 보통 이름 정도는 물어보잖아요. 선생님도 참 희한한 데에서 소심하시네요. 넌 가끔씩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더라. 평소에는 얌전한 척하면서. 저희 언니가 종종 돌직구로 말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저도 언니한테 영향을 받았나 봐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앞뒤는 가려가면서 말해야지. 저는 그래도 상황과 장소, 상대는 봐가면서 말해요. 그 말인즉 나한테는 이래도 된다는 거야? 선생님은 착하잖아요. 마음이 복잡해지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너 같은 애가 한 명 있었어. 너처럼 얌전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애 이름도 하자쿠라였는데 혹시 자매인가? 그럼 좀 힘드셨겠어요. 하자쿠라, 너 혹시 언니가 있어? 갑자기 그건 왜요? 아무리 모쏠이라고 해도 학생이 언니한테 손을 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거든. 그리고 나 모쏠을 아냐. 정말요? 당연하지. 선생님, 제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왜 자꾸 시선을 피해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이제 이 얘기는 그만. 난 아직 해야 할 일도 남았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 도망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하자쿠라를 겨우겨우 돌려보냈다. 그날 이후 며칠 뒤 나는 주말에 시내로 나왔다. 그런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째서인지 하자쿠라와 마주쳤다. 안녕? 이런 데서 만나다니 신기하네. 저는 이쪽으로 자주 놀러 나오는데 선생님이랑 마주치는 건 처음이네요. 하긴 주말에는 거의 집에만 있었으니까 만날 일이 없었겠다. 시내로 나온 것도 몇 달 만이니까. 선생님은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냥 영화나 한 편 보려고 나왔어. 아, 진짜요? 저도 언니랑 같이 영화 보러 왔는데. 언니? 뭐야? 너 하자쿠라? 제 친언니니까 당연히 하자쿠라죠.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서야 알아보다니 선생님도 참 매정하네. 역시 너구나.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 학생이야. 말하는 걸 보니까 성이 아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나 봐. 최악이다. 그치만 어쩔 수 없잖아. 담임도 아니었는데 이름까지 어떻게 기억해. 그나저나 다시 여기로 돌아왔구나. 말 돌리는 거 봐. 1년 전쯤에 돌아왔어. 그러고 보니까 언니도 나랑 같은 학교에 다녔었나? 그럼 그때 알고 지내던 젊은 남자 선생님이라는 게...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니라고 했다. 알았어. 대체 뭐 때문에 저러지?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궁금하긴 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언니인 하자쿠라는 성미가 급하니까. 있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영화 볼 거예요? 나는 귀멸의 검날. 정말요? 우연이네요. 저희도 그걸 보려고 했었는데 이왕 만난 거 같이 보실래요? 그치만 나는 딱히 같이 보고 싶은 생각 없거든. 하지만 선생님이 굳이 그래야겠다면 내가 선심 쓰지 뭐. 언니, 진짜 짜증난다. 뭐라고? 그치만 사실이잖아. 자자, 둘 다 진정해. 너무 소란스럽게 굴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일단은 영화관에 갈까? 그렇게 우리는 영화관으로 이동했다. 잔잔했던 주말이 한순간에 떠들썩해졌다. 내가 가운데에 앉아? 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아니 그치만 너희 언니는... 난 상관없어. 내가 고작 자리 하나 때문에 투덜거리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왜 벌써부터 투덜거릴 것 같지? 자리를 바꾸니 어쩌니 하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나는 결국 정가운데에 앉았다. 분명 언니인 하자쿠라한테 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처음 말했듯이 그녀는 투덜대지 않았다. 그래도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성격도 꽤나 부드러워지지는 않은 것 같다. 아까 동생이랑 싸운 것도 그렇고 나한테 반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재밌었다. 그쵸? 그러게. 선생님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딱히 할 것도 없으니까 집에나 갈까 싶어. 그래요? 그럼 저희 언니를 선생님 집에 데려가 주세요. 미도리! 4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동안 못한 이야기도 많을 텐데 데려가요. 야, 밀지 마. 아니, 집에 데려가라니? 전 이만 가볼게요. 그럼 월요일에 봬요. 아니, 왜 저렇게 빨라? 언닌 왜 그냥 두고 가는 건데? 동생인 하자쿠라는 손을 흔들며 엄청난 속도로 자리를 떠났다. 저렇게 제멋대로 구는 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딱히 동생이 시킨 대로 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못한 얘기가 많다는 건 사실이잖아? 선생님이 정 원한다면 안 따라갈 이유는 없는데. 뭐지? 따라오고 싶어 하는 건가? 괜히 무리할 필요 없어. 그냥 집에 가도 돼. 아쉬워하잖아. 역시 오고 싶어 하는 거 맞네. 그럼 우리 집으로 갈래? 응.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내 자취방으로 이동했다. 참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여기는 나 혼자 사는 집이야. 괜찮겠어? 응,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나? 그녀가 내 학생이었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했던 기억은 없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진짜 몰라? 나 옛날에 선생님 집 근처에 살았었는데. 뭐?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어쩐지 전혀 눈치 못 챈 것 같더라니. 아니 하지만 고등학생 때 집 근처에 사는 초등학생한테 공부를 가르쳐 준 적 있지? 진짜? 그때 그 초등학생이 너였다고? 그래.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게 속상해서 공원에 앉아 울며불며 공부했던 그 여자의 말이야. 말도 안 돼. 생각해보니 내가 그 애한테 공부를 가르쳐주게 된 계기는 울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녀를 봤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그 애는 학교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가겠다고. 근데 집에는 돈이 없어서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안 된다고. 거기다 엄마는 동생을 키우는 데에만 전념하느라 공부를 가르쳐줄 사람은 없었다고 했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도와준 것이었다. 그 후로는 내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느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랑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네. 내가 기억하는 초등학생 때 그녀는 꽤나 얌전한 이미지였다. 좀 나쁘게 말하자면 지극히 평범했다. 그야 공부뿐만 아니라 외모도 열심히 꾸몄으니까 당연하지. 그렇구나. 근데 어쩌다 성격까지 변한 거야? 그땐 순진하고 착한 애였는데. 선생님이 나를 못 알아보니까 그런 거잖아. 기껏 엄마한테 물어봐서 선생님이 있는 학교로 간 건데. 아니 그건 네 이미지가 너무 많이 변했어. 일부러 내가 있는 학교에 온 거였어? 그 전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선생님은 아직 결혼 안 했어?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도 없어. 그렇구나. 다행이다. 다행? 난 초등학생 때부터 선생님을 좋아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학교로 갔던 거야. 좋아한다고? 존경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의미로. 아니 잠깐 말이 돼? 고등학생 때는 그런 티를 전혀 안 냈었는데 오히려 날 싫어하는 거 아니었냐고. 나한테는 되게 쌀쌀맞게 굴지 않았었어? 그치만 선생님이 나를 전혀 못 알아보니까. 초등학생 때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못 알아보면 좀 실망하잖아. 그럼 나한테 화가 났었다는 거구나. 응. 남자들을 싫어하기로 유명했던 건? 그건 그때 그 남자애들이 잘못한 거야. 내가 외모에 신경을 쓰자마자 나를 대하는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잖아. 지금까지는 무시하기만 했으면서 조금 예뻐졌다고 친한 척하는 게 꼴보기 싫었어. 뭐 그건 그럴만도 하네. 하자쿠라는 고등학생 때 인기가 많았던 모양이던데
그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오히려 짜증났을 법도 하다. 그건 그렇고 네가 그때 그 여자애였다고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그럼 나도 분명 기억해냈을 거야. 그치만 선생님이 직접 알아봐줬으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그때랑 똑같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서 공부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줬는데 눈치도 못 채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자주 했던 거구나. 정말 미안해.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 전부 다. 당연히 미안해야지. 게다가 미도리도 선생님을 곧잘 따르는 것 같던데. 그건 별로 상관없지 않아? 나는 걔 언니니까 상관있지. 특히나 나는 이제 선생님이랑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온 거야. 우리 둘의 관계를 바꾸려고. 선생님 혼자 자취하는 거라면 앞으로는 내가 여기서 집안일을 하게 해줘. 혹시 그렇게 해서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날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선생님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알겠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건 지금까지의 내 태도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말대로 나는 하자쿠라를 여자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그래선 안 되는 입장이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좋아. 정말? 분명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널 연애 상대로 본 적은 없지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너는 특별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안했다는 의미도 포함해서 부탁할게. 그리고 집안일을 대신해준다면 나야 고맙지. 특별하다는 말은 여동생처럼 생각한다는 뜻이었지만 굳이 그것까지 말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여동생 같다는 말을 했다간 또다시 화를 낼 테니까.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느냐면 신부 수업은 완벽하게 받아뒀거든. 이게 다 뭐야? 진짜 네가 다 만든 거야? 하자쿠라의 요리 솜씨는 말도 안 되게 뛰어났고 나의 위장은 순식간에 사로잡혀 버렸다. 게다가 집안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하자쿠라가 내게 적극적으로 대시한 결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그만큼 작정하고 다가오는 이로하가 너무 귀여웠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고등학생 때 대시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었다. 만약 하자쿠라가 고등학생 때 나에게 다가왔다면 나는 교사라는 입장으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다. 그녀가 졸업을 하고 만나길 정말 다행이다. 다만 이제까지 기다리게 한 만큼 많은 행복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나는 앞으로 그녀의 어리광을 잔뜩 받아주기로 했다.